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한치영입니다. 자, 재산보험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 내용은 재산보험의 공부 방법이 되겠고요. 손해사정사 시험의 기본적인 공부 방법들은 통합 오리엔테이션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늘 그렇듯이 구조와 원리 먼저 보고 실전에서 어떤 식으로 대비해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재산보험에서의 구조와 원리를 공부하는 것, 어떠한 것을 공부해야 되느냐? 자, 약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의학이론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제 보험 과목이죠. 그래서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약관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약관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 재산보험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이 있죠. 그리고 그 다양한 상품들에서 상품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바로 이 재산보험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약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중심적으로 보셔야 될 약관이 재산보험의 어떤 보통 약관, 그리고 의료비에 관한 약관들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가지고 다니시면서 교재와 함께 비교해서 보시거나 여러분들만의 스타일로 정리하시거나 해서 꼭 공부를 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실전에 어떤 식으로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대비를 할 수 있느냐,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항상 들어가는 공통과 그다음에 재산보험의 세 가지, 상해, 질병, 간병보험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공통부터 보면, 자, 임보험이죠. 재산보험은 사람을 목적으로 하는 임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의료비 보험 같은 경우에는 영수증 처리를 하죠. 즉, 영수증에 나온 금액 그대로 내가 보험금을 받습니다. 즉, 실비보상적인 성격을 가진 손해보험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재산보험은 이 임보험과 손해보험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이 다른 보험과의 어떤 차별성이다라는 거. 그래서 재산보험의 이 두 가지 특성에 대한 내용들 알고 계셔야 된다.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상해로 넘어가면 중심이 되는 것들이 교통사고, 후유장애, 면책사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맞닥뜨리는 상해 사고들 구분해 보면 일반적인 사고들과 교통상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고들은 사실 딱히 정의가 뭐 크게 필요는 없지만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정의가 조금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교통사고냐, 어떤 것들이 교통기관이냐, 어떤 것들에 의해서 사고가 나야 되느냐, 뭐 그런 것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것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교통사고에 관한 부분이 되겠고, 자, 두 번째 이제 후유장애는 내가 부상을 당했을 때 치료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에 남아있는 어떤 훼손 상태죠. 즉, 우리 손해사정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후발적인 손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후발적인 손해에 대한 평가들,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게 이 후유장애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좀 굉장히 중요하다. 자, 세 번째 면책사고. 자, 여러분들 앞으로 면책이라는 것은 사실 어떠한 보험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러하기 때문에 안 주겠다라는 것들이 면책이 되겠죠. 즉, 면책이라는 것은 앞으로 예외라는 표현도 되겠습니다. 예외적인 것들이 이 면책에 해당을 하겠어요. 그래서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모든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해서 운전 중 사고를 해서 모든 사고를 다 보상해 주지는 않죠. 어떤 시합, 경기 이런 중에 자동차 사고도 보상하지 않죠. 그런 것처럼 어떤 예외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어떤 면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것은 예외적인 부분이니까 한 번 더 내가 더 봐야겠다라고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다음 이제 질병을 보면 세 가지, 역시 계약과 질병과의 관계, 그리고 암, 중대한 질병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1번부터 보면 질병이라는 것은 부상과 다르게 내 몸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피보험자의 몸속에 내재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 보험자가 알 수가 없습니다. 보험회사가. 피보험자가 먼저 어떤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자기의 질병 사항들에 대해서 고지를 하지 않는 한
보험회사가 쉽게 알 수가 없죠. 즉 질병보험에 있어서는 이러한 도덕적 위험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계약 전에 그리고 전후로 해서 어떤 질병보험을 가입함에 있어서의 어떤 제도들, 어떤 그런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질병보험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고, 자, 두 번째 암 굉장히 중요하죠. 자, 세 번째로 중대한 질병이라고 해서 뭐 급성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뭐 만성 폐질환, 간질환 등 어떤 굉장히 중한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병들을 정해놓고 있어요, 약관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다. 자, 마지막으로 간병이라는 것은 옆에서 사람이 꼭 붙어서 간호를 해줘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럼 중요한 것은 어떤 상태가 간병을 받을 수 있는 상태냐, 어떤 상태가 간병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상태냐를 구분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내용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일상생활 동작이 제한되는 것들, 뭐 침대에 일어나서 이동하는 거, 밥 먹는 거, 옷 갈아입는 것 등 일상생활 동작이 제한되는 부분들, 이제 또 ADLS라 그래서 이 기본 동작 제한에 대한 표가 있죠. 거기에 대한 또 어떤 지급률들이 있고 퍼센테이지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손해율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치매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치매도 역시 측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런 것이 치매다라는 정확한 정의도 있고, 보험에 부합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한 내용을 주로 배우게 되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3보험 오리엔테이션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